안녕하십니까. 로즈스코리아 안현일 팀장입니다. 오늘은 배송 업무와 운송 업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지입차 운전직을 하겠다고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입차 운전직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운행 차량 그리고 차량 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입률에 대한 컨디션, 즉 업무 시간, 운행 지역, 그리고 각종 휴무 및 지원 사항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입률을 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내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입률은 크게 배송 업무, 그리고 운송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배송 업무를 선택할지 운송 업무를 선택할지에 의하여 내가 이 지입차 일에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알아야 되는 일은 운송, 운수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수송, 배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수송? 운송? 배송? 뭔가 알 거는 같은데 굉장히 혼돈스러우시죠? 지금부터 제가 수송 업무와 배송 업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송과 운수는 상법 등 법률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철도, 도로, 해양, 공로 등을 이용하여서 사람이나 재화, 즉 화물 등을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활동을 운송, 운수라고 합니다. 이제 운송, 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수송과 배송의 차이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송은 물류 거점과 물류 거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을 수송이라고 합니다. 물류 거점에서 화물 수취인에게 소량으로 단거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수송과 배송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류 거점 간의 대량 화물이 장거리 이동을 수송이라고 하고 마지막 물류 거점에서 화물 수취인에게 소량으로 단거리 이동하는 것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송 업무를 할지 배송 업무를 할지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고 내가 수송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배송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지입차 운전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수송과 배송의 차이는 구분할 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송 업무와 수송 업무의 차이점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입차, 화물차, 뭐가 됐든 운전직이라는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송 업무, 수송 업무는 그 업무 내용 및 시간, 그리고 운행 지역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배송 업무, 수송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차량 톤수의 구분입니다. 차량 톤수의 구분?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이렇게 구분하죠. 소형 화물차는 1톤에서 5톤 미만 차를 소형 화물차라고 하고 5톤 이상의 차를 대형 화물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배송 업무, 소량으로 단거리를 운영하는데 대형 화물차를 사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송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소형 화물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수송 업무를 하겠다고 그러면 대형 화물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러므로 수송 업무는 이동, 즉 운행하는 거리가 단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가 않으며 배차 지시에 따라서 화주가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지역으로 운송해주는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수송 업무라고 합니다. 수송 업무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배송 업무보다 수입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송해야 될 운송 물량이 대부분 지게차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의 강도는 높으나 작업하는 노동의 강도는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송 업무는 대부분 완제, 즉 월급제가 아니라 매출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수입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업무의 컨디션, 즉 휴무라든가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성지역 및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 업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차 능력을 가진 물류회사 선택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배차 능력이 가진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배차 능력이 없는 물류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지입차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거나 수입이 생각보다 적다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송 업무는 배차 능력이 뛰어난 물류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 업무는 본인이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지겠다고 하는 분들께 적합한 업무입니다. 정해진 급여 형태의 수입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적합한 업무가 수송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송 업무가 매력적이긴 한데 나는 매일 집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장거리나 장시간 운전이 힘든 사람은 수송 업무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이 수송 업무를 선택을 하면 매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장시간 운전할 때 피로함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운송 업무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톤 미만은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톤 이상은 일종 대형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송 업무를 고려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일종 대형면허를 따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송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송 업무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래처가 고정적이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출퇴근 개념들로 일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익숙한 일들만 매일매일 그냥 루틴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난이도가 적죠. 그리고 운송료가 완제, 즉 급여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정해진 급여 형태로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송 업무에 비해서는 수입이 좀 적은 편이며 출퇴근에 대한 부담 또한 수송 업무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배송해야 될 물량을 직접 상차, 하차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강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수송과 배송에 대한 장단점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일정하게 정해진 루틴한 업무와 출퇴근이 일정한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송 업무가 아니라 배송 업무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배송 업무하고 수송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송 업무와 배송 업무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수송 업무와 배송 업무 중 어떤 업무가 더 잘 맞는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지입차 운전직을 선택하는데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무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구독과 이 영상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